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아주 긴 하루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잠시 전 오후 8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징계가 내려진 건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이죠. 15일 다시 열기로 하고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9시간 반 동안 열렸는데요. 오늘 징계위원들이 윤석열 측이 제안한 기일 연기 또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모두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징계가 결정될 거다라고 모두들 전망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징계위원으로 짜인 5명 모두 이 대부분 호남 지역으로 대부분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사람도 있고 민주당과 이런저런 인연이 있고 추미애가 가장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 5명으로 잡은 게 거의 드러났고 아예 대놓고 이제 윤석열 징계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자세였죠. 거기에다가 윤석열 측이 제안한 그 기피 신청도 모두 거절하고 도대체 그동안 징계위원회에 대한 파악도 못했고 자료 검토도 전혀 부족했다. 기일을 연기해달라. 징계위 기일을 하는 부분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기 끝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일단 증인무 부분이 있어서 다시 15일 한 번 더 여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윤석열 측으로서는 증인을 8명을 오늘 1명 더 이정화 검사까지 거기 감찰위에 가서 양심선언을 한 이정화 검사까지 8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는 또 징계위에서 직권으로 증인을 심재철 검찰국장은 처음에는 당초 징계위에 소속이 되었다가 징계위 기피 신청에 대한 표결에는 참가해서 그걸 기각시키고는 자기는 또 징계위에서 빠졌습니다. 자기가 필요 없어졌거든요. 이제 4명만 하면 충분히 징계위를 열 수 있으니까 그 의결 정족수가 되니까 빠졌다가 증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 이성윤이라든가 소위 징계위 쪽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은 오늘 증인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 징계위에. 그 사람들은 안 나올 걸로 보입니다. 15일도. 그러니까 지금 증인으로 채택이 돼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심재철이 대표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 이 윤석열 쪽에 좀 유리한 증언을 할 이정화 검사나 이 4명하고 해서 15일에는 한 4~5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이 있고 난 다음에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흐름으로 보건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징계위원 5명이다가 심재철이 빠져서 4명은 거의 윤 총장에 대해서 거의 적대적이 가깝다 이런 성향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임 결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일단 윤 총장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성공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증인으로 가지고 오늘 하여튼 양측의 의견 진술까지는 모두 다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기한을 연장하는 것까지 성공했다. 기한을 연장한 것은 일단 여론상으로나 모든 부분에 윤 총장에게 유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징계위가 서둘러 징계위를 오늘 안으로 마무리를 할 태세에다가 이렇게 15일 다시 열기로 한 건 이제 공정성 논란에는 눈치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공정성 논란은 한도 끝도 없고 지금 추미애의 개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양측 모두가 이 징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법적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증인 부분을 그냥 다 묵살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을 대충 뛰어넘어서는 결정적인 하자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챙기려고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또 15일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윤석열 총장이 일단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면서 일단 1차 기일을 연장하는 데 성공한 것 이것은 윤 총장에게 아주 여론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징계위원회 성향 그 다음에 지금의 태도 자세로 보건대 중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피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승부는
바로 나게 될 그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 징계 효력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서 승부는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공수처 관련해서 문재인 얘기가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한번 요약해서 들려드리면 공수처 설치는 성역 없는 수사,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인데 야당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뭐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이게 뭐 유체 이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그렇고요. 어쨌든 참 독특한 스타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 지금 뭐 양측 여야가 협의도 하지 않고 토론도 없어 가지고 뭐 법적 허점도 많고요. 지금 뭐 사실은 엉망인 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조응천 의원, 그 다음에 정의당에서 장혜영 의원이 소신 투표를 했습니다. 당론을 거부하고 조응천은 불참, 장혜영 의원은 기권. 대단한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경우가 있었죠.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에서 쫓겨난 게 지난해 말에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당연히 그때도 불참했기 때문에 표결에 쫓겨났죠. 조응천 의원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 하고 난 다음에 조응천 의원이 당에서 징계가 있다면 수용하겠다. 아주 당당한 표시였습니다. 물론 뭐 지금 문바들이 공중은 쏟아지고 있고요. 장혜영 의원도 소신을 지켰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야권 연대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문재인 독재에 야권 전체가 연대해서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뭐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에서는 또 안철수 또 뭐 많은 시민단체들 전체가 지금 모여서 야권 연대를 일단 출범을 시켰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 원내 전략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이번 이 정기국회 이 법안 처리를 놓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소위 상임위를 받지 않고 여권이 독주하게 만들어서 여론전에서 이기자. 또 여권의 독주를 나중에 응징을 하자 이런 게 전혀 지금 응징이 되지 않고 전혀 어떤 뭐 해법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게 드러났고요. 두 번째, 보궐선거 부분에 김종인 위원장의 효율성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보궐선거 부분도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가져왔던 전략, 새로운 인물 후보를 만들어내고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 중심으로 해서 야권 전체를 끌어간다. 국민힘이 앞장서서 하는 전략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실 별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이대로 지켜보는 것이 옳으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선대위가 만들어집니다. 선거대책이요. 그러면 사실 비대위는 큰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선대위가 만들어지면 그 선대위 중심으로 당이 완전히 움직이게 되고 또 선대위도 야권 전체의 선대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막 크게 그런 것은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아주 긴 하루였습니다. 고맙습니다.